미 제국의 아주 그 잔인성 그러고 미 제국이 서서히 이제 몰락하고 있다는 이제 확실한 이제 증거를 그 책에서 많이 밝히는데 2009년도에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 하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제 펴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이제 절판돼서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관계로 2008년도에 민플러스에서 18년도 그렇게 2018년도 8년도입니까? 2018년도 민플러스에서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해가지고 상근하건으로 지금 분처를 해서 또 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아주 와일드한 동네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조금씩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대놓고 뭐 거의 대놓고 빨개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리고 그 10년간 집에서 원고를 영어로 된 모든 서적들하고 비밀 문건들을 다 조회를 하고 번역을 하고 하시느라고 거의 지금 눈이 지금 거의 지금 많이 상했어요. 눈이 많이 상해서 거의 죽을 각오로 쓴 책이라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를 그런 이제 각오로 썼었는데 황성한 작가님을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올 해가 저는 마지막 주말이죠. 오늘 마지막 주말인데 추우나 더우나 싸게 반대 이 제국 추방 투쟁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의미 있는 한 해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평생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춘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웃소 순자님하고는 여러 번 교감도 있고 또 지난 여름에 대구에서 대구 강연도 했었고 해서 교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말씀하시길래 사드를 열심히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모인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하겠다 하고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한 1시간 반 남짓 강연을 할 텐데 오면서 대강 그 시간을 배정을 해보니까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죠. 예, 그리고 미국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도 이 기본적인 걸 설명하는 것도 몇 시간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나 공간 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테마별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또는 사드 때문에 미국이 나쁜 놈들이구나, 나쁜 나라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예, 우리 은인이고 우리가 무슨 6.25 때 전쟁을 할 때 우리를 구해줬다는 둥 참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그 진실을 다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서양 철학자, 그러니까 나는 동양 철학을 좋아합니다만 서양 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듣고 아실 텐데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사람은 19세기를 불꽃같이 살다간 분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나는 망치를 든 철학자다. 그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이전까지 이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것은 신과 인간의 주종관계, 종속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했던 말이 신은 죽었다. 선언을 했죠. 예. 그렇다면 신이 자살을 했나요? 자연사 했나요? 아니죠. 신을 죽인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들었던 신을 우리가 스스로 죽인 겁니다. 난 그래서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남한 사회에서 신처럼 모셔온 미 제국을 갖다가 죽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나가셔가지고
저기 미제 욕하고 사드 반대 욕하고 한다고 그래. 예, 그것도 우리가 사실 저주입니다. 그거. 예, 야 이놈들아 죽어라 되져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이 분위기를 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 이웃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사랑방에서 하는 식으로 편하게 좀 딱딱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격이 없이 좀 약간 체면 좀 내려놓고 좀 된소리 좀 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미국 하면 뭘로 기억을 하십니까? 미국의 독립선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만든 천국. 예, 이게 전부 다 속된 말로 개소리입니다. 예. 왜냐, 여러분 미국이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북미 대륙에 본격적으로 백인 이주가 시작된 것은 1600년대 초입니다. 메이플라워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던 것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온 청교도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이제 배를 해가지고 이 북미 대륙으로 건너왔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 종교 탄압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개톨릭들이 이제 종교 탄압이 시작된 것은 개신교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개톨릭이 이제 종교 탄압을 시작했고, 그게 원초적인 것은 이제 1492년도 콜럼버스가 그 북미 대륙을 처음 침공했을 때, 침공이죠. 그 해에 스페인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알람브라 칙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여왕 이사벨라하고 필리페 2세인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유태인 박해를 시작한 유태교 박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태인들한테 다 떠나라. 당신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겠다. 단 보석하고 화폐는 가져가지 마라. 그건 한마디로 빈털터리로 나가라는 얘기죠. 말장난이죠. 사유재산이 보장이 부동산을 짊어지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럽 대륙에서는 본격적인 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이제 네덜란드, 물론 그 당시 네덜란드도 스페인의 속령이었으니까 네덜란드에서 종교 탄압에 저항해서 그 종교 전쟁, 독립 전쟁이 나오죠. 그때 이제 거기에서 유대교, 개신교 이런 계통입니다. 그럼 영국은 뭐냐? 영국은 개톨릭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는요, 따져보면 개톨릭하고의 한판 싸움에서 개톨릭을 추종하던 종주국이었던 스페인을 상대로 영국에서 해상 전쟁을 벌여가지고 세계 3대 전쟁 중에 해전 중에 하나가 칼레 전투인데, 거기에서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고 영국이 승리를 했으니까 영국은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건 개신교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영국에서 건너온 백인들은 종교 박해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원초적으로 새빨간 거짓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역사는. 두 번째, 미국의 독립전쟁은 여러분 지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독립전쟁을 얘기하게 되면 보스턴 티파티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 고등학교의 그 일반사회 시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그 나라를 뺏기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36년이고 실질적으로는 을사늑약으로 치면 40년이죠. 근데 받았을 때 우리 선조들이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세운다고 했으면 그건 분명히
전쟁이고 해방 전쟁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던 외놈들이 자기네 일본 왕, 저 걔들이 말하는 천황에 대항해서 우리가 여기 조선 땅에다가 나라 하나 세우겠소,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게 독립전쟁입니까? 아니죠. 예, 그죠. 일본인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왜? 일본 왕을 상대로 해서 여기 온 외놈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요. 바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영국에서 보내온, 한마디로 그 영국 사회에서 그 당시 인간 말종들이 다 왔습니다. 불량배, 뭐 이런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아마 시정자폐들, 영국에서 골치 아픈 좀 추려내야 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직 중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뭐 그 당시에 뭐 영국이라는 데가 뭐 우리가 지금 보는 화려한 산업혁명의 과정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때 정말로 피주 한 그릇 못 먹고 하루에 16시간씩 노동하다가 죽어간,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살아가지고 이게 한 탈출구를 찾아보자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북미 대륙으로 올 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영국에서 정부에서 돈 꿔줬어요. 차비를. 이거 앞으로 갚아라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그 백인들의 이주인데, 그러니까 독립전쟁이 아니죠. 반란이죠.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국을 물리쳤을까? 그거는 바로 그 당시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30년 전쟁, 50년 전쟁 해가면서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그때 영국의 적이 프랑스니까 프랑스가 미국에 있는 한마디로 이 영국의 반란파, 즉 미국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워싱턴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지지한 겁니다. 돈 대주고. 그 바람에 사실은 프랑스가 1789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은 겁니다. 단두대에 목이 잘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빵을 달라고 하니까 빵 없으면 과자나 먹어. 뭐 그랬다고 하죠. 우리가 듣기로. 예, 바로 백성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게 그 프랑스가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반란군들 도와주는 그 덕분에 미국은 독립하고 프랑스는 이제 왕의 목이 달아난 거죠. 예, 그 돈 액수가 얼마나 되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에 2, 3년간의 예산 정도를 그렇게 퍼부었답니다. 엄청난 돈을 퍼부었으니까 그 당연히 백성들은 죽고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이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데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떤 인간들이냐? 한마디로 군화방 같은 인간들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럽 여기 여러 나라에서 그 한마디로 이 황금을 찾아 모인 인간들이 바로 미국 땅 아닙니까? 예, 정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전형입니다. 그거는 왜? 자본주의라는 건 각자 이기심, 욕심. 우리가 욕심에 반대되는 건 양심 아닙니까? 양심을 죽이고 욕심이 앞서는 게 그게 자본주의의 속성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란 그 미국의 지금 기본이 바로 자본주의의 제일 그 핵심적인, 뭐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을 갖다가 꽃피운데, 그러니까 꽃피웠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너 죽고 나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나라를 세워 나가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욕심이니까, 탐욕이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불과 나라 1776년도에 나라 세워놓고 나서 불과 30년도 되기 전에 땅 확보 시작합니다. 땅 빼앗기. 그 다음에 이제 1803년인가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루이지애나 주. 루이지애나가 원래 루이 왕의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말로. 그러니까 아까 루이 16세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결국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 공화정 하다가 또 치고받고 싸우고 프랑스는 혁명이 3차례에 걸쳐서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왕정으로 돌아갔죠. 그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나폴레옹이 이제 여러 유럽 나라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돈이 딸려요. 거기다가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땅을 보니까 나폴레옹이 주로 흑인 그 노예들로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그 루이지애나는 별도의 그때 미국 땅이 아니었으니까 이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자꾸 반군을 보내는 거예요. 그 어지럽히는 거예요. 프랑스를 갖다 그 프랑스령 루이지애나를. 그 루이지애나 내부에서 내분을 일으키게끔 미국은 그게 아주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나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 놓으니까 한쪽에서는 막 내분을 일으키고 한쪽에서는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왕정에다가 그 니들 골치 아프지 않냐, 우리가 돈 몇 푼 줄 테니까 팔어. 그래서 싸게 루이지애나 땅을 흡수한 겁니다. 그게 지금의 루이지애나가 된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그럼 또 뭘 하느냐? 멕시코 빼앗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땅 전체 절반 이상은 다 멕시코, 옛날에 멕시코 왕국 땅입니다. 예, 그 미국의 남부 쪽에 전부 다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빼앗느냐? 이런 수법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데가 이제 오늘 제 강연을 좀 열심히 집중적으로 또 혹시라도 책을 좀 열심히 좀 사보실 능력이 안 되시면 큰 도서관에 가서 다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국제사회 세상 돌아가는 관심을 가지려면 그걸 보시면 그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되면 다음 스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데가 이 멕시코 땅을 첫 번째 어떻게 빼앗느냐? 그 반군을 보내가지고 그 알라모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그 반군한테 뭐라고 시키느냐? 니를 멕시코 왕국을 상대로 해서 이 게릴라전을 벌여라. 그리고 이제 봉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시작한다. 그날 본격적으로 봉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게릴라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럼 그 반군들이 좋다고 그러죠. 왜? 병력 도와줘, 돈 대줘, 그 다음에 독립국가를 세워줄 테니까 니들이 거기서 다 해.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다 해. 그러니까 이 반군들은 흑심을 푸는 반군들은 이거 웬 떡이냐. 그러니까 1월 1일날 D-Day를 잡고 봉기를 했는데 미국은 안 가죠. 안 보내죠. 그럼 거기 있는 봉기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아무도 인원수가 몇 명 안 돼. 몰살당하죠. 그래서 알라모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들은 모릅니다만은 혹시 우리 이엽수 선생님 이런 분들 아실지 몰라요. 옛날에 그 얼굴 생김새도 꼭 존웨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긴 존웨인. 네, 잘하시네요. 그 존웨인의 그 제목 알라모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놈들은 거기다 뭐라고 했냐? 멕시코 왕국이 말이지 자유와 말이야 뭐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조. 자기네들이 옛날에 영국한테 반란했듯이 우리의 선조들이 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무참히 몰살시켰다. 저거 우리가 놔둘 수 없다. 가지고 멕시코 칩니다. 결국 멕시코는 힘이 없으니까 내줬죠. 요 땅 다 내놔. 할 수 있습니다. 내줬어요. 근데 그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 또 더 뺏어야 돼. 그러면 지금의 그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남부 쪽에. 근데 그 당시 강이 이제 그 국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자기네 병사를 몇 명 침투시킵니다. 그러니까 난동을 부리게 하죠. 그럼 당연히 난동 부리면 멕시코에서 라이플로 쏴버릴 거 아닙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왜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병사를 죽이느냐. 이게 또 시비가. 그래서 싹 쓸어버립니다. 또 뺏었죠. 그거 갖다 하다 보니까 왜요? 왜 땅이 모자라느냐? 흑인 노예를 마구잡이 잡아다가
농작물을 해가지고 유럽에 여러 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뭐 흑인 노예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품삯도 필요 없고 그냥 흑인 노예 잡아올 때 잡아온 그 인간 사냥꾼들한테 노예값 몇 푼만 주면 끝나잖아요. 그다음 먹여주고 죽은 놈 죽고 뭐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 1차 옛날 미국의 실체라는 책에다 실었습니다만은 그 노예가 말을 안 들으면 채찍으로 이 치면 등가죽이 벗겨질 거 아닙니까? 거기다 소금을 뿌립니다. 자 이렇게 그 사진이 있어요. 예, 자 있는데 그 등가죽에 사진 소금을 왜 이게 덧나지 말라.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소금을 쳐버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그놈들한테. 물론 뭐 원주민들한테 아까 내가 원주민 그 사례 가정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책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정말 눈떠고 목불 인견이라고 눈떠고 못 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여러 나라 그 당시 뭐 기술한 걸 보게 되면요, 뭐 정말 그 눈물이 안 나면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그 원주민이 당했던 걸 갖다가 뭐 통곡의 마치 오브 티어스 눈물의 뭐 통곡 눈물의 행렬 뭐 이런 게 통곡의 행진 뭐 이런 것들이 쭉 뭐 나옵니다. 예, 나오는 좌우지간 뭐 그렇게 했던 인간들인데 노예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했죠.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붙잡으면 어머 그냥 그 농산물은 막 재배가 돼. 그럼 뭐 여러 다른 나라에도 팔았는데 미국 이놈들만큼 노예를 활용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잘 팔리지 싸게 파니까 잘 팔릴 수밖에. 그러면 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 노예는 또 더 잡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뺏은 겁니다. 뺏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또 뺏으려고 하니까 이 멕시코에서 힘이 없잖아요. 내가 또 너 땅 뺏기 전에 돈 100푼 줄 테니까 넘겨. 그 마지막엔 멕시코 악성이 못다 달러 넘겨준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 토지의 50% 반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영토에. 그래서 이제 멕시코는 뭐니까 멕시코 아직도 크지만 참 쫄아든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역사가 그럼 그걸로 만족하는 건 아니죠. 이미 양키들은 이미 그 당시에 뭘 했느냐, 하와이가 지금 미국의 50번째 주 아닙니까? 하와이에도 선교사를 파송했죠. 전 사실 이 기독교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 허울이 좋아 기독교 선교사지 사실은 그 당시엔 선교사뿐만 아니고 개조리 신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제국의 앞잡이였었죠. 뭐 실제로 여기 우리 땅에 옛날에 들어왔던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 선교사가 만든 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뭐 학교 다닐 때는 참 고마운 뭐 언더우드 박사 이랬는데 그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권 개입하고 여기서 금강에서 금채취해가고 다 그짓 다 했어요. 예, 그 요만한 병원 하나 세워준 건 막 이렇게 이제 짐소 봉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챙겨간 거는요 그 10배 100배를 챙겨갔죠. 예, 좌우지간 지금 이 미국이 결국은 이제 하와이에 와가지고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사 보낼 때 그 당시에 맥키니 대통령으로 하도 뭐 사람 이름이 많으니까 기억을 하는데요. 7대인가 몇 대 때. 그 사람 그럽니다. 선교사 모아놓고 했던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예 사실 우리 이예수님 작가는 사실 작가 아닙니다. 작가는 이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서 내는 게 작품이 작가고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난 잘 저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지어내는 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 자료들 갖다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빨갱이 소리를 듣는데도 내가 국가보안법으로 여기 걸려다니고 검찰청에 걸려다니지만 저 아직 감옥서를 안 갔어요. 못 보내죠. 왜냐면 전부 다 근거가 다 이게 미국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가 하와이에 보낸 선교사들한테 여러분은 선교사 이전의 정치가입니다. 아니
정치가 여야 합니다. 이게 그 대통령의 선교사들에 대한 주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와이 왕국 탈취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사라는 자들이 와가지고 복권 사시오, 복권 발행하시오, 마약 아편 파시오. 왜? 재정 수입을 늘려야 된다. 그 당시에 하와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도 하와이는 군도 아닙니까? 그 섬들이 조그만 부족장들이 다 있었어요. 중앙 통치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이 그 중심 섬에 있는 오클랄레 막 이런 복잡합니다. 이름이 여왕 이름이 길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 여기 군소 섬들을 통치하려면 내 조력이 필요한데 그럼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마약하고 복권을 팔아라. 그러니까 순수한 그 공동체에다가 마약 집어넣고 복권 팔아버리면 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예. 그 수법은 북미 대륙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원주민들한테도 계속 써먹던 수법이에요. 꼭 마약은 아니지만은 다양하게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유재산, 인간의 양심보다 탐심,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두에서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하와이가 이제 허물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선교사가 미국 본토에다가 보낸 전문, 그 전문 그대로입니다. 배가 무르익었으니 수확을 기다린다. 그 전보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던 해병대 딱 상륙시켜가지고 왕을 갖다 딱 감금시켜버리고 임시 공화정 같은 걸 만듭니다. 공화정은 아니고 그냥 자기네 하수인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러면 하와이가 언제 미국에 50개 편입된지 아십니까? 2차 대전 전에.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이 진정한 공격을 해. 진정한 미국 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엄격히 말하면 1957년도인가 매년 자우지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6.25 전쟁도 끝나는 이유입니다. 그때 이제 슬그머니 50번째 줄을 치고 나는 겁니다. 예. 근데 자우지가 하와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지했죠.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것만 했나요?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일본에다가도 와서 개항하라고 이제 페리 제독을 보냈고 여기는 이제 셔먼호가 와가지고 그 대동강에서 난리 깽판을 치고 우리 관원들 갖다가 배에다 붙잡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 그 인민들의 저항이 시작이 됐고 결국은 이제 배는 살라버렸고 그 도당들은 다 죽여버렸죠. 정말 그건 우리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러죠. 선교하러 온 사람들 왜 죽였느냐? 기독교에서는 그 얘기합니다.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그게 토마스 목사라는 사람 그렇게 저랬다 하는데 그거는 그 원전 기록을 보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목사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한마디로 떠돌이 목사죠. 원래 목사도 아니고 잠시 이제 신학대학에서 목사나 딴모했는데 그 전에는 세관원도 하고 별것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권총 차고 있으면서 우리 그 관원이 붙잡았을 때 이 사람은 직하면 선장이 아닌데 이 사람이 다 신문한 걸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너네 이 왕명이 어디 있느냐? 이건 왜 독을도 해야 되니까. 그놈들이 실제로 그걸 시도한 건 다 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식이 목사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이런 희한한 소리 그 다음에 많이 썼더라고요. 사실은 아니다. 예, 시험은 어떻게 하냐 약탈 하러 온 해적선이다. 이렇게 난 결론 내고 싶습니다. 자우지간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때는 동양에다가 손을 뻗치죠.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버리면 1800년대 중반에 그 미국에
남북 전쟁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미국의 역사에서 남북 전쟁 때만 빼놓고 침략 안 해외 외국 침략 안 한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 전쟁 때는 이제 직접적인 침공을 안 했죠. 예. 그런데 그 미국이 침공을 하게 된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아는 분 사랑방 얘기처럼 예. 학교 갈 때 배우셨잖아요. 남북 전쟁이라는 동기. 노예방. 예. 정확하게 배운 얘기입니다. 그게. 예. 근데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아까 내가 그랬죠. 내가 니체를 좋아한다. 망치를 든 철학자. 예, 다이나마이트다. 왜? 니체는 바로 이 기존에 그 가지고 있던 이 학습된 세뇌된 걸 갖다 깨는 철학자라고 했어요. 나는 사실 그걸 깨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제가 강연할 때마다 안 놀리시네요. 네, 하도 이제 그 뭐 좀 말게는 안 되는 사람들 제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제 올 하고 작년에도 이제 그 광복절처럼 해서 강연을 합니다만 그럴 때는 좀 이제 폼좀 잡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자극적인 얘기를 심하게 해요. 네, 그러면 분들이 그냥 표정은 그렇게 못하고 속으로는 내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들은 미제고가 나쁘다는 거 알지만 노예 해방 전쟁이 새빨간 사기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진 그 동기는 이건 상세하게 내가 내 말의 권위라면 권위고 내 말의 신빙성이라면 신빙성이고 그래서 나는 작가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링컨은 북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한당 그러면 경상북도 뭐 이렇게 이 지지 세력이 있듯이 뭐 그런 식으로 링컨은 이제 북부 지역에 링컨의 피그당이니까 지금의 공화당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북부의 그 지원을 받았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북부는 뭐냐? 상대적으로 흑인 나이가 작았고 농장이 작았어요. 그럼 뭐냐? 공업화 얘기했대. 남부는 뭐예요? 남부는 그 멕시코에서 땅을 뺏었기 때문에 농업이 위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그 FTA와 그 요즘 트럼프가 떠들고 있는 그 관세 장벽 딱 그 얘기가 여러분이 아마 전에 아니 저거 왜 한중 뭐 무역이니 미중 무역 전쟁이니 막 왜 트럼프가 저거 그냥 난리 구슬치냐?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미국이 망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다. 이것도 상상해 보시면 미국은 그 당시에 공업 생산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흑인 노예 잡아다가 농산물 생산은 잘했죠. 아까 얘기했던 막 땅을 공짜로 그냥 뺏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노예들 공짜로 부려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공업 생산력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 보니까 야, 앞으로의 대세는 공산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공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세를 낮춰야 될까요? 높여야 될까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공업 생산을 높이려면 관세를 갖다 높여야 되죠. 왜? 외국 상품이 쉽게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국 산업 보호가 육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세를 갖다 70% 높이자. 그 당시에 관세가 지금 가면 한 10한 2, 3%는 안 됐어요. 이런 나라. 근데 12, 3% 해가지고는 자국의 그 낙후된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죠. 왜? 그거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값싸고 질 좋은 거 12, 4% 관세를 물더라도 그게 싸고 좋으면 그거 쓸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러니 그러면 북부 출신, 북부에 지원을 받는 링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세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남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높이면
관세라고 하는 건 상대적입니다. 내가 높이면 상대방은, 그러니까 내 농작물을 수입해 쓰던 이 유럽 나라들은 관세 높이면 미국에서 수출하는 밀이나 예를 들어서 밀이나 뭐 보리를 생각합시다. 밀이나 보리나 뭐 쌀을 갖다가 당연히 그 나라에서 관세 높여버리겠죠. 그래? 그럼 자국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관세 60, 70% 돼버리면 차라리 자국산이 낫죠. 왜? 어차피 값이 뭐 미국이 더 비싸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스톱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뭐가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남부 쪽에서는 야 우리 각자 살자. 당연히 그 소리 나오죠. 우리가 언제부터 뭐 한민족도 아니고 각자 그냥 황금을 찾아서 이 모여있는 분화방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뭐 중앙정부의 뭐 지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갈라서 그래야 돼. 그게 바로 남북 청제. 그런데 왜 흑인 노예냐? 절처면 흑인의 흑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남부 쪽에서는 흑인이 많으니까 흑인들을 갖다가 전투에 뭐 일선에 별로 안 세우고 뭐 아주 뭐 충성스러운 흑인 빼놓고 주로 병참, 뭐 보급, 뭐 의료, 뭐 후방 지원 전부 다 흑인 썼단 말이죠. 근데 이거 딱 북부에서 보니까 전략상 보니까 흑인만 힘을 빼버리면 남부는 저거 잡혀준다. 그러니까 흑인 노예 해봐. 이거 한마디 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 링컨이 그 나온 그대로 자료입니다. 내가 한마디 한 게 이렇게 효과적일지 몰라. 그냥 흑인들이 말이죠. 3, 4, 5 탈주하는데 전부 다 북쪽으로 오는 거죠. 해방시킨 노예 무소 불사지려고 우리한테 오면 노예 불문하고 전부 다 일자리 주고 자유인. 이게 결정적으로 남부의 애초에 전쟁할 때는요 남쪽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남쪽의 리 장군이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 있습니다. 셌는데 이게 흑인의 그 전력이 와야 되는 순간에 남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죠. 결국 그래가지고 남쪽이 북한테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키들은 갖다 붙이기를 노예하던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왜 관세 장벽을 싼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경쟁력이 이제 미국의 경쟁력이라는 게 미국의 일반 산업 생산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IT나 뭐 옛날에 그 실리콘밸리 해가지고 한동안 좀 반짝했는데 그조차도 이제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이제 안 돼. 그러면 미국의 이미 산업 생산은 끝났는데 그럼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면 물론 미국은 나중에 이제 말미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미국은 그래도 버텨온 게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산업은 생산하는 게 없어요. 돈 넣고 돈 먹기는 투전판이죠. 예, 굉장히 좌파적이라고 내걸던 조국이 뭐 민정수석하면서도 앉아가지고 자기 쳐는 그 투전판 그 불법 투전판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펀드가 사실 그겁니다. 문재인까지도 거듭지다. 나도 한번 해봤다고. 이게 여하튼간에 그 인간들 얘기 없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은 지금 금융투기 산업, 그 금융투기 산업의 수단이 바로 달러만 찍어내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가망이 없다. 달러도 모자나 이제 약발이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됐고 이제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관세를 높여야 돼. 그 자국산은 보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자국산은 보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관세 장벽 치는 겁니다. 바로 옛날에 미국의 북부 지역에서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관세 장벽을 치고 그래서 그 관세 장벽을 치지 말자고 하는 남쪽하고 붙은 거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흑인 노예 해방 전쟁. 자, 이제 진실을 하나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혹시 먼로주의 또는 윌슨의 민족 자결의 먼로주의는 일찍이 제임스 먼로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0년대인가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불간섭주의를 내걸었어요. 불간섭주의가 뭐냐? 우리가 유럽에 간섭 안 할 테니까 니들이 우리 아메리카 대륙 간섭하지 마. 지금 말해서 우린 일단은 지역부터 장악하겠다. 예, 그게 이제 먼로주의였었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죠, 미국에 그 이름 있다는 얘기치고 그 진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일제 저항에서 해방하다고 그 김이 독립 선언다고 했을 때 미국이 도와줬나요? 아니죠. 안 도와줬습니다.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한다고 우리는 그 당시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를 도와준 거죠. 정말 말씀이에요. 미국은 철저히 우리의 그 독립을 탄압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왜?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여기에 이거 하는 줄 알아? 그 당시 1차 대전. 땅 따먹기 전쟁인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다 제국주의의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토 확보 전쟁.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과정은 몇 가지만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면 밤새도록 한이 없으면 몇 가지만 딱 추려서 얘기하고 지금 미국이 이제 왜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추나 더우나 사드 반대, 미제 반대에 투쟁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고생하신 결실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올 그런 날이 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 얘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 미국이 1차 대전을 개입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민간인 루시타니아 호라고 하는 리버풀 영국하고 이제 미국이 다니는 상선 민간인 여객선 겸 상선이었었어요. 그건 큽니다. 35,000톤급. 그러니까 옛날에 증기선이 30,000톤급이 엄청 큰 데죠. 그 밑에다가는 무기를 쫙 깔죠. 무기를 뭐냐? 영국이 이제 1차 대전 동해하고 전쟁을 할 때니까 그 전쟁 물자를 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이제, 그러니까 독일에서 왜 모릅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무기 이렇게 반입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좀 경고를 했죠. 미국은 제가 쏘아달라는 겁니다. 제발. 왜? 미국이라는 데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철저히 여론사입니다. 예, 한국은 여론 조작을 잘합니다만 미국은 그나마 여론 조작을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완전 조작, 미국도 완전 조작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론이 많이 먹히고 한국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만, 사우지가 이거 백성들한테 전쟁 분위기를 돋궈야 되는데 이거 방법이 뭐냐? 우리가 얻어 터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얻어 터지는 희생물을 갖다가 민간인 여객선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유보트가 언더보트, 언더시보트 수면 아래 잠수한 잠수정. 그래서 한 방 쏘니까 어뢰를 쏘니까 35,000톤급이 한 번에 어뢰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안 주저앉아요. 금방. 그 당시 어뢰는 또 성능도 약했고. 그런데 한 방 맞고 연쇄 폭발 일으켜요. 그 기록이 다 나온 겁니다. 그 뭐냐, 밑에 화약을 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기서 미국인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는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여론을 탁 띄우는 거죠. 우리의 여객선이 말이지 독일 유보트에 의해서 침몰당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쟁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이 전쟁합시다. 이렇게 1차 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된 게 아니고 미국이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미국 백성들의 그 여론을 등었고.
그렇게 전쟁에 개입을 했죠. 자, 뭐 넘어가고요. 2차 대전 또 어떻게 되냐? 2차 대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주만 습격할 때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제 책 읽어보신 분 아실 텐데 그게 뭐 시나리오가 딱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하기 전에 원래 그 전까지 일본하고 미국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네. 일본하고 그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이 1904년 5년이죠. 할 때 미국이 전대 80%를 대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 땅 접수할 때도 미국이 그 비용을 갖다가 한 70% 이상 3분의 2 이상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양키는 우리 민족의 철저히 원수입니다. 예.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선을 을사늑약 이후에 합방하고 합방이 아니죠. 이제 강제 병합이죠. 합방은 저놈들이 우리 여기 부일배, 소위 친일파란 말도 안 맞아요. 사실은 친일파, 친러파, 친미파 이거 좋은 의미예요. 그게 그 부일배죠. 일제에 빌붙은 그 놈들이죠. 부일배가 맞죠. 그 부일배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자기네들 차마 부일배라고 못하잖아요. 뭐 친일파 하는 겁니다. 이 친일파들이 만든 우리 역사가 그런 건 다 빼버리죠. 그러나 사실은 그 미국이 다 돈 다 대죠. 그 당시엔 미국이 종주국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브드 가스라서 탁 내리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헌신작 버리듯이 탁 팽개치고. 예. 근데 그러면서 을사늑약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피맺힌 양키들과의 이 숙명적인 악연은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1차 대전, 2차 대전은 이제 왜 그럼 일본하고 일어났느냐? 아니 가까웠던 일본하고 왜 전쟁했냐?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여론을 일으켜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니 독일이 이제는 우리한테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어지간해도 독일은 끔찍도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일 만만한 게 일본이죠. 왜? 일본이 줄을 잘못 섰어. 독일하고 줄을 섰어. 그때는 미국이 개입 안 했으니까요. 이제 하여간 뭐 내부적으로는 1차 대전 때는 일본이 미국 편 줄을 섰거든요. 예. 그러다가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가까워졌고 뭐 깊이 개입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 부분 설명은 좀 길어집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일본은 기름이 없잖아요.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그 일본도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공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기름의 80% 이상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수입해왔죠. 근데 미국이 그 기름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디든가 기름을 또 뺏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산유국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주변 나라들 필리핀도 일부 기억나죠. 그런데 동남아로 진출을 합니다. 예. 진출이 아니고 이제 침공하는 거죠. 빼앗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뭐라 하냐? 왜 너 가만히 있는 나라들 괴롭혀? 이렇게 또 시비가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이제 괴롭히고 하니까 미국이 참다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럼 한판 붙자. 근데 한판 붙자고 하는 게 이제 하와이에 미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내가 말한 금수 같은 게 이미 일본이 하기 전에 그 미국의 그 작전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내가 가진 원문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하여간 뭐 그걸 입수하려고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비밀 해제가 돼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옛날 아주 정말 옛날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작전을 짭니다. 자, 우리가 여론의 전쟁을 일으키려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를 치게 만들어. 그럼 그렇게 하려면 제일 간단한 게 석유야, 금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주 작전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와이 이제 의원님들이 하와이를 친다고 하는 그 내부 이 암호를 갖다가 전쟁하기 1941년도 12월 달인가 아마 진주만 북기로 했을 텐데 한 달 전부터 이미 암호를 해독을 했어요. 일본은 몰랐죠. 자기 암호가 해독되는 거 싹 다 해독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미국에서 나 이제 손바닥 붙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데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1월 말이라 그러면 그건 이제 12월 말쯤 해가지고 그래 그럼 거기다가 지금 제일 고철 하면 돼. 괜찮은 쓸만한 배는 다 빼고 고물들 다 버려. 왜? 어차피 뭐 그냥 고물들인데 그 영광로에 안 가면 그 그냥 수상되는 거니까 딱 배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괜찮은 배들이 있는데 고철 배라 하니까 이 뭣도 모르는 함장은 그 당시에 그 지역 함대사령관은 아니 이 고철 배라도 여기 왜 놔두냐? 이거 말이야 앞으로 고쳐서든지 안 그런 말이야 뭐 영광로에서 뭐 다시 재처리를 하든지 거기다가 왜 해군을 수병을 배치하느냐? 그 사람은 잘려가지고 지금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철도 모르고 그런 거 물어보니까 대통령 따지고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는 이상하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한 사람 선임자가 잘렸으니 자기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가 그 고물배에다가 수병들을 배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이제 그러자 주변 나라들 러시아 뭐 그 당시에 네덜란드 막 여러 나라들도 첩보도 또 들어와요. 임박해가지고 일본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진주만 칠 것 같다. 미국과 대비를 하니까 미국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딴전 빕니다. 그럴 리 없어. 몰라. 그걸 또 안다가 해버리면 또 일본이 공격 안 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시스템이 뚝 떼고 그 대신에 내부에 지시를 합니다. 병상, 긴급 의료 병상 1,몇백 개 준비, 긴급 그 간호사 증발합니다. 그때 막 이제 전국 광고를 해가지고 간호사 데모지, 간호상교 데모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뭐 기사 다 나왔어요. 그 이미 대비하는 거죠. 다 죽을 거 대비해서.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말하는 보사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말이야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뜻을 몰랐다. 근데 사건이 터져 죽고 보니까 나 역시 저 전쟁광의 한 팩을 본의 아니게 그 고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 자식한테 정말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구나 뭐 이런 고백한 것도 다양한 그 자료가 나오죠. 지난번에 9.11로 고백했다가 일가족이 몰살당한 거 케이스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2006년도에 나온 책에 9.11은 자작극이라는 얘기를 책에 한 10쪽 정도를 썼습니다. 물론 지금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9.11도 자작극입니다. 참 이렇게 자작극 이랬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수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 전에 1898년에 메이노 사건 스페인하고 필리핀을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식민지였던 쿠바,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이걸 뺏기 위해서 1898년도에 자국 해병대 메이노라고 하는 해병대 함정을 갖다가 폭발시켜서 해병 한 300명 죽게 한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작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데가 원래 그렇습니다. 왜? 여론을 만들어야 그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6.25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대전 들어오면서, 자, 2차 대전이 들어오면서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지금 말하면 뭐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장 정도입니다. 하여간 미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죠.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많은 자료를 중에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다 대놓고 인권이니 뭐니 이제는 고상한 소리 좀 그만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고상한 소리 때문에 발목이 잡힙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우리의 시대, 미국의 시대가 왔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제국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구는 불과 세계 뭐 3%인가 그 당시에 65이라고 치면 68. 근데요. 근데 세계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소리를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 제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게 조지 캐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유명했죠. 그 당시에 정책기획실장으로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갔고요. 그거를 얘기했던 것은 이 램시 클라크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카트스트리고 하여간 그 법무부 장관했던 사람이 한국에 몇 번 왔습니다. 램시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가오는 잘못은 2차 대전 이후에 본격화된 제국의 길, 침략, 전쟁, 그게 우리 미국을 이제 이렇게 망가뜨린다 하면서 이제 고백 비슷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 양의 가죽을 듣고 악마의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2차 대전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겁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보니까요, 그 당시 소련 아닙니까? 소련하고 이 체제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은 이 자본주의에 이제 한마디 제일 이제 두목이고, 뭐 공산주의는 이제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이 했고, 그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군수산업도 유지해야 되고 병력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데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 시민들이 전쟁에 지치죠. 하여튼 근대전 좀 그만하자. 근데 여론몰이 좀 그만하고 이제 평화롭게 살자. 당연히 백성들은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군수산업은 2차 대전 때까지 예를 들어서 가동률이 100%였다고 하면 한 30%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뭐 개선기업 상태가 되는 거죠. 또 병력 수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소련하고 전쟁을 합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이게 또 하나 일으켜야 된다. 그게 바로 일으킨 게 한국입니다. 이 6.25 전쟁입니다. 저희 6.25 전쟁이 난 뭐 이게 소위 여러분과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도 좀 뭐 하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제가 이거 남침 아니요 북침 전쟁이요. 대놓고 그럽니다. 이제 물론 검찰청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요. 예, 당연히 북침 전쟁이고 우리가 먼저 침략 맞잖냐. 선생님 무슨 근거로 이 근거 저 근거 제가 다 꺼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부터 우격다짐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이 안 맞으니까 그게 북침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하고 상대방 뺨을 이제 내가 여기서 상대방 뺨을 때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뺨도 때리고 멱살도 흔들고 그다음에 초대뼈도 발로 툭툭 치고 그 상대방이 맞다 안 돼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가격했으면 싸움을 누가 시작한 겁니까? 주먹으로 친 사람이 싸움을 시작한 겁니까? 안 그러면 뺨 때리고 멱살 흔들고 조인트 까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 혈압이 나오실 겁니다.
우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날. 천만에요. 그리고 이 2011년도 5월 월간 조선에 지금은 고인이 된 김종필, 그 사람은 철저한 수구 우익입니다. 그 사람이 6월 23일에 우리가 북침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가 그 기자가 놀래가지고 예 선생님 그만 맞죠. 저도 옛날에도 그 얘기 그 근거를 댔는데 그 민족의 역적 백선엽의 동생 백인엽이라는 놈이 해주 밀고 올라갔죠. 예, 이게 대대가 올라갔죠. 예, 물론 그 전에도 38선을 경계로 해서 전투가 10번 있었으면 8번 정도는 남쪽에서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북쪽에서는 거의 무방비 하다가 그 탈환하기 위해서 싸웠던 게 저항인 겁니다. 그거는 우리 남쪽 학술연구단체에서 그 비싼 얘기라 썼어요. 예, 그것도 하도 왜 우리 아무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정말 나이롱이고 사입이지만은 참 거짓말을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 중에서는 적당히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근데 나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주권 없는 정부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꼭두각시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보고 그 검찰청 그 부부장 검사가 선생님은 꼭두각시라고 진술하시는데 꼭두각시를 한문으로 하면 그거 찾아보면 모르냐? 한문으로 하면 괴뢰시. 내가 왜 꼭두각시를 말하냐? 너무 괴뢰란 말이 나쁘게 들리기 때문에 그냥 언어 표현을 순화하기 위해서 우리말 쓴 거다 이랬어요. 예. 꼭두각시 아닙니까? 꼭두각시에서 우리 그 당시에 그거는 작전 통제권이 6.25 때 넘겼다 이거 아닙니다. 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건요. 이 꼭두각시 정부가 수립되는 게 48년 8월 15일입니다. 8월 24일 날 한미 안보에 관한 잠정 협정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기 와 있는 그 대령인가 별안하고 이승만이가 마주 앉아가지고 이게 꼭두각시 정부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군치가 나고 대통령이 마주 앉아가지고 사인합니까? 그게 한미 안전회관 잠정협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경찰, 군 병력의 교육 통제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때는 우리 정식 군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이 무력 사용권은 미국한테 그때부터 가 있었습니다. 예, 좌우지간. 그러니까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론 이제 미군정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미군정 때는 당연히 미군이 통제하는 시대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38선에다가 북쪽으로 침략을 합니다. 내보냅니다. 막 포를 갈기고 사람이 들어가서 이래 그러면서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군사 책임자가 38선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투는 다 내 지휘하에서 이루어진다. 그건 누차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미국에 있는 유수 언론, 미국에 있는 미국 국무부의 비밀 해제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100%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뺨 때리고 그 멱살잡이하고 조인트 갈기는 것은 괜찮고 맞다 참으니까 주먹 한 대 때리는 것은 전쟁이고 폭력이고 이게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어떤 기회를 잡았느냐? 아까 내가 군수공장이 70%가 문을 닫았다고 했죠. 다시 이제 막 가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소련하고 이제 잘못하면 전쟁이 붙게 생겼다. 이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중국군이 개입했다. 중국군이 개입하고 나면 중국군이 종주권 소련이다.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엔 중국과 소련은 중국이 같은 공산주의였지만 소련의 앞잡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소련이 우리한테 이제 무력으로 덤빌 거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전시체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퇴역 장병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그러면 다시 흡수하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전장으로 불러들이든지 군수공장을 가동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건 군수산업 육성하고 또 그때는 전쟁 그 2차 대전 때 전쟁 그 특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식어버리니까 미국 경제 이제 그 당시 제2의 경제공황 온다. 1차 경제공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기 1920 몇 년 27, 8년도 1차 대전이 끝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경제공황이 왔듯이 큰 전쟁이 끝나면 이 군수산업이 갑자기 식어버리면서 경제가 확 식어버리고 급속하게 식어버린 공황이 오죠. 그걸 이제 자기네 그러니까 공황 예방도 하고 군수산업도 육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 전쟁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여기 자기 아들 여기서 잃었던 그 미국의 사성 장군 이름이 벤프리트. 우리 국민학교 책에 벤프리트 장군 뭐 이렇게 나왔어요. 난 좀 삐딱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미국에 대해서는 기억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국민학교 책에서 봤어요. 벤프리트가 6.25 때 여기 사령관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필리핀 사령관에 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 전쟁은 축복이었다. 그건 또 이제 필리핀 기사화된 걸 또 미국에서 큰 자료를 해고해서 또 공개했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희 한국 전쟁 나기 직전에 그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죠. 에치슨 국무장관이 전쟁 끝나는 고전후에서 프린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Korean War saved us. 한국 전쟁이 우리를 구했다. 그 말 했습니다. 제가 뭐 대학 이름까지 밝히니까 정확하게 그게 나옵니다. 그 기록이. 한국 전쟁이 우리를 구한 겁니다. 그놈들. 그 얘기 뭐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단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생당한 겁니다. 언제든지 저놈들한테 우리는 기생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드 반대는 단순한 사드 반대가 아니고 정말 여기 있는 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그 페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제 이름 찾아가지고 페북에 타임라인에 들어오시면 어지간하면 중요한 얘기들을 거기다 씁니다. 지금 군산에 미군 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하에는 지금 열화우라늄탄, 그건 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겁니다. 그걸 갖다가 130만 발, 지금 일부 저장하고 있어요. 130만 발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 비축 지하기지를 창고를 파고 있다는 게 이미 이제 노출된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아마 일부 자료는 조선에서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통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항공국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생화학무기도 그 1971년도 유엔 종회 결의에 의해서 합의문이 채택된 게 있습니다. 모두 일체, 실험, 생산, 비축 금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파괴하기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자국에서는 그 땅이 넓어도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네 그 속국들 이런데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총괄 본부를 갖다 평택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 언론에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그들에게 한국은 이 남한은 뭘 못해요. 마루타입니다. 또 잔칫날 잡아먹기는 개돼지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그래도 여러분 사드로서 표시하시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진실을 알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했으면 하던 사업 다 접고
내 나이 50대면 애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있었는데 대학 졸업할 무렵에 뭐 뒷바라지 다 포기했죠. 가진 그냥 떼돈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다 까먹으면서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정신이냐? 가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발이? 친한 친구도 그래요. 아니 그것도 하려면 다른 것도 왜 하필 미국이냐? 네 목이 몇 개냐 그래서 나 각오하고 하는 거다 정말입니다. 예, 각오한다. 그나마 이게 활자화 돼가지고 남겨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추운한 더구나 이렇게 싸들고 어디서 하시니까. 누군가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멍청하게 자꾸 빨리 백성들한테 한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런 고쳐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눈도 안 좋은 데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딱 사람을 딱 수술을 맡아놓고요. 우선 마취 옛날에 마취 갈 때는 눈이 깜깜하게 안 보이긴 해. 지금 보입니다. 약을 탁 하면 보이는데 거기다 칼을 딱 갖다 댈 때 끔찍합니다. 네 번인가 했어요. 의사가 채찍지 마라. 그것도 그냥 설렁설렁 소설책이 아니고 그 많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사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자료를 찾으려면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의 문건이 정말 수백만 쪽이니까 아닙니까? 물론 다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디서 비슷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면요 정말 일주일 동안 밤낮을 찾아도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이 책에다 인용할 정도는 아니고 그럼 그걸 딱 맞는 걸 찾으려면 그래서 그러느라고 이 눈이 다 폭삭했어요. 자,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이라는 데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악랄한 나라인가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쓰면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26년도에 첫 책 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한참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설령 어떻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책 나오면 근데 그때서 그 책을 내면서 미국 망한다고 내가 막 얘기를 하니까 출판사에서 그 출판사장이 소나무 출판사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 소나무 출판사에서 아니 멀쩡한데 무슨 미국이 망한다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아니다. 미국 망한다. 그랬더니 그 책을 보니까 망하는 걸 써놨는데 아니야. 두 번째 책 다시 내자. 이제 망하는 걸 자세하게 쓰면 자신이. 근데 2006년도에 사실 미국을 망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미국 내부에서도 기라성 같은 브레진스키 하여튼 좀 사쿠라 같은 놈들이 하긴 합니다만 저 누굽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 키신저도 나중에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빠릅니다. 나도 괜히 빨리 이제 한번 좀 촉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분명히 보니까 망하겠다. 근데 열심히 썼어요. 진중년 3월 책 내놓고 열심히 썼는데 그 책을 이제 원고를 이제 출판사에 딱 넘기는 시점인데 리먼 사태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판사에 그냥 뛰어갔죠. 봐라. 아니 선배님 이거 아니면 이게 보통이 아니야. 당신 좀 공부 좀 해봐라. 아니야 다를까 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미국 망하겠더라고요. 근데 난 또 너무 빨리 망하면 안 된다. 이 책도 나오기 전에 망하면 안 된다. 그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근데 내가 좀 흥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고를 약간 갖다 담았어요. 그 리먼 건 이제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에다가 리먼 사태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실 제가 아마 우리 예수님이 나보고 이 상대를 나왔다고 하시는 게 아마 무역업 행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법대 나오냐고 하니 화폐 금융이 어쩌고 하여간 이 해외를 한 40개국 다니다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현장도 구경을 볼 수 있고요. 사람 사는 거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건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야 되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주고 배고프게 살아야 될까? 그게 다 아닌데 결국은 부가 어느 쪽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누가 착지해 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위장의 주머니를 채워야지 영혼의 주머니를 채우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이제 좀 내가 문제가 있는 사업가다. 사실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일반인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것도 좀 떼돈을 벌어가지고요. 떼밀이 돈은 아니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안철수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안철수처럼 짠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꿈이. 그래가지고 내 돈으로 한번 해야 누구 눈치 안 볼 거 아닙니까? 재벌들한테 말대로 정치자금 그걸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통일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대신한 게 이 책입니다,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왜 얘기하고요?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운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사실 말이죠. 이 대한제국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대한제국 아시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고종이 세운 거 아닙니다. 일본이 세운 겁니다. 그걸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 자료가 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중국에 사실상에 그렇다고 직접 식민지 아니었죠.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중요한 걸 갖다가 승인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청일 전쟁으로서 1895년에 이제 청나라가 이제 가라앉고 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일본이 본격적으로 여기 지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일본이 독립해라. 이제 중국한테 벗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제국징후 써라. 그래가지고 황제 붙인 거예요. 근데 황제 붙이는 동시에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이 뒤에서 이제 이 목줄 내가지고 잡았다 땡겼다 하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우리 냉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부터 형편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대사나 이런 것은 너무나 묻혀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는 대한제국은 정말로 일본이 만들어줬던 역사고요. 두 번째로 그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는 내 책을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주 부정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분단의 시작입니다. 이미. 그래서 제 얘기는 편파적인 게 아니고 여기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헷갈려 하실 테고 여기에 진보적인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도 내가 임시정부를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그 임시정부의 수장을 했던 김구 선생도 이승만과 같은 선상에서 제가 비판을 하기 때문에 반발하시는 분이 많은데 역사적 진실은 그의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길게 설명 안 할 거고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는 사실상 장개석이의 승인하에 움직이는 장개석의 후원을 받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김구하고 장개석이 간에 맺었던 비밀협정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나와 있습니다. 구개준승 9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비밀협정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장개석의 지휘감독 받고 앞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더라도 당신의 조언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때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무슨 자주 없었어요. 그때도 임정 때도 우리는 자주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복군이라는 게 유명무실하다는 건 여러분 다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기획 연출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침입하라고 하는 부일배들이 그 무대에 나가서
배우 노릇하면서 세운 나라죠. 예. 그러면 태생적으로 우리는 나는 사실 어디 가서 해방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절대. 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책을 쓰는데 지금 이 나이에 뭐가 겁난다고 아닌 걸 기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해방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추운 한테 싸더 물러가라, 양키 물러가라 고생하시는 겁니다. 해방이 된 나라,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백해무익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을 견제하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테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망하는 이제 빨리 넘어가서 미국 망한 걸 좀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 위로를 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로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미국은 세 가지 면에서 완전히 지금 망하는 상태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사력, 경제력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러나 그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내부적인 내부 결속력입니다. 예. 제가 공부한 바로서 이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도 이제 군사력, 경제력, 그다음에 내부 결속력 세 개가 다 깨졌고, 영국은 망했지만은 대영 제국의 간판을 내리고 그냥 강대국도 아니죠. 비슷비슷한 그냥 미국 덕분에 그래도 그냥 그걸 다 행세하는 거죠. 사실 영국이 만약에 미국이 없다고 한다면 영국도 이미 전범 재판소에서 영국의 엄청난 영국의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존재할 수가 없죠. 아마 그 부류들은 다 사형당했을 겁니다. 미국이 이제 그 제국의 바톤을 이어받다 보니까 놔둔 거죠.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지금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에 와 있네. 오늘 같은 이런 날, 연말 해가 마지막 하는 요 시각대에 딱 그만. 그리고 그 해도 마지막 하는 12월 말 정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 해로 친다는. 그 이제 이유를 얘기할게요. 첫째, 군사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돈 없으면 무기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죠. 아까 내가 그 관세 장벽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관세 장벽을 치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경제력을 이제 군사력이 미국이 약하다는 건 여러분이 아마 아실 테니까 내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 군사력이 강했다면요, 이미 우리 북녘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미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아마 미국 정면에다가 딱 칼 대놓고 우리가 그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치킨 게임이 뭡니까? 내길에서 고속도로에서 마주보고 차를 달리게 합니다. 옛날에 60년, 7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 그 반체제 월남전이 한창일 때 그 반체제 운동하는 젊은 애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야, 이건 참 세상이 개판이구나.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뭘 부리느냐? 차를 서로 몰고 와가지고 마주보고 달립니다. 그럼 그게 치킨 게임이에요. 닭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겁나는 놈 피해야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마주치면 불러 죽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겁이 많아서 핸들 끊느냐? 이거예요. 그게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죽었죠. 그게 이제 미국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판 하자 그래. 조선에서는 지금 여러분 뉴스 보다시피 물론 한국 뉴스에서는 상상이 안 나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는 그렇습니다. 그 왜 손을 못 댈까요? 군사력에서 밀린다고 하는 것은 밀린다고 하는 표현이 이래 동의 안 하시는 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시인한 게 뭐냐면 지난해 3월 초에 그 푸틴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직접 방송을 했죠. 자기네 무기 체계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속도나 이런 파괴력. 그런데 여기에 그 부품의 60몇 %가 그 문유수는 지금도 처음 나옵니다. 이게 수입품이야. 어디서 수입했을까요? 중국에서 안 줍니다. 중국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는요, 겉으로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친구 같지만 사실은 중국과 미국보다 더 잠재적으로 안 주는 게 중국과 러시아가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에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하여간 경쟁을 동지할 그 기상천외한 무기들이 엄청, 그러니까 엄청이라기보다는 그 엄청 놀라게 할 수 있는 무기들이 북녘에서 가지고 있는 게 국제사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치는 겁니다. 자, 이제 군사 무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무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요거 갖다 대고 뭐 화성 15형 어떻고 뭐 저건 어떻게 이런 말인데 제가 할 계제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얘기를 할게요. 미국의 지금 GDP가 2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되고요. 중국의 GDP가 거기 한 3분의 2 정도 17조 달러 됩니다. 물론 뭐 인구 비례하면 뭐 중국은 형편없죠. 인구가 뭐 16, 7억이고 미국은 뭐 3억, 3, 4천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GDP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과연 그 미국의 그 21조 GDP가 과연 그 정상 GDP는 아닙니다. 미국은 금융산업이 거품 경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깨놓고 얘기해서 금융 거품 산업을 걷어내 버리면 지금 미국의 GDP는 중국 반 정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주변 저변 저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달러 제국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라크 사담 후신 여러분 그 이라크 침공했을 때 미국이 왜 사담을 죽였을까요? 사담이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달러 안 받겠다. 사실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 얘기를 한두만 간단히 하면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영국의 파운드화가 국제 기축 통화했었어요. 그런데 파운드만 가져가면 아무거나 다 됐죠. 그 당시에 영국은 뭘 했느냐? 기축 통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엔 근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이제 없어지니까 영국도 이제는 그걸 사실 금을 갖다가 미국에서 이자된다 무기 대주면서 금을 영국에 있는 금을 거의 강제로 받아왔다 그래요. 뺏어왔다. 그러니까 영국에도 뭐라 그러냐? 전쟁에 하면 전단 말이야. 히틀러한테 이게 점령당하면 금 다 뺏길 테니까 안전하면 우리한테 맡겨. 그래서 배에 실어가지고 대장을 건너서 미국에다 다 보냈어. 그건 결국은 이제 마지막 계산을 하자. 그러면 이제 미국 처치라고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영국 수상하고 앉아가지고 당신 옛날에 우리한테 배 맺고 갔지. 그때 뭐 있어서 뭐 대포 몇 문 가져갔지. 그 계산하면 당신 우리한테 금 가져 있는 거 그거 계산을 주고받고 없어. 영국.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을 쫄쫄 말리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데가 참 야비하고 웃겨요. 그래서 나 항상 미국을 말할 때 미국은 간계와 폭력을 빼놓고는 미국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1944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는 무렵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동네에서 영국에 있는 그 기축통화권을 갖다가 미국으로 넘겨놓은 협정이 바로 브레튼 우즈 협정입니다. 그럼 미국은 그 당시 뭐라고 했느냐? 금 1온스가 31점 몇 g입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 US 달러 35달러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걸 해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금 본위로 할 테니까 통화 제도를 갖다가 달러 기준으로 하자. 그러니까 뭐 영국은 좀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을 갖다가 펑펑 써제끼고 뭐 월남전에다가 엄청 쏟아붓고 또 왜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본주의의 이웃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땐 돈을 써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가 그 달러를 가져갑니다. 미국 그 정부에다가 자 달러 가져왔으니까 금내 주시오. 이 금내 줬죠. 그럼 또 다른 나라에서 또 가냐? 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남전이나 이런 데서 풀었던 달러들 가지고 다 금달러 그러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금태환 중지. 즉 그게 뭐냐면 부도죠. 그 달러 아니 금 부도내는 겁니다. 또 부도선이 그게 1970년도 8월 15일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닉슨이 이제 금태환 중지시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누가 그 달러 누가 믿습니까? 이 종이짝인데.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이죠. 왜? 기름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왜? 식량은 전 세계 여기저기서 작업을 하더라도 기름은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름 나는 본고장이 어디입니까? 중동이죠. 중동을 잡아야죠. 그래서 중동의 종주국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뭐 중남미도 나고 납니다만은 제일 많은 데가 그 중동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오펙 석유 수출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 물론 미국은 가입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뭐 거기는 사우디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옛날에 다 있었죠. 그게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오페크에서는 달러가 아니면 결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달러가 근본이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뭐 달러 가져가야 기름을 사고 기름이라는 건 나라를 움직이는데 필수제인데 그래서 오페크를 유지해 왔는데 이거 오페크에서 말이죠. 이거 달러 안 받겠다. 오페크의 제2대 산유국이 그 당시에 뭐 사우디가 버금가는 나라가 바로 이라크인데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만약에 오페크 나라에서 달러 안 받겠자 그러면 달러 하나 더 무너지죠. 본보기를 죽인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뭐 다른 자료를 여러분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끝내. 시간이 마무리 끝내려고. 미국이 망하는 이야기를 좀 예. 망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바로 망하는 얘기. 자, 그래서 그 산육을 기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키신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 화폐다. 대륙을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 기름이고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식량이다. 그 얘기를 바로 기름을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미국이 기름을 장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산유국에서 여러분 밀려나는 거 아시잖아요. 이미 지금 패권 그나마 사우디나 이렇게 좀 하죠. 이란도 등 돌렸고요. 물론 미국이 기름 자기 자체의 기름을 많이도 아니지만 이제는 달러를 보증할 수 있는 기름도 헤게모니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이 달러가 10년 전에 1993년도니까 아니요. 세천년 돈, 10몇 년 됐네요. 그때 달러의 국제 통화량이 국제 통화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93%였는데 지금 몇 프로냐? 53%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달러는 보증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달러에 대한 불신이 시작이 되면 달러는 하루아침에 종책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여기 나와 있는 미군 양키들이 봉급을 달러로 받았는데 달러를 한국에 갖다 바꾸려니까 아무도 안 바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싸도 저기 포도라도 팔고 와야죠. 고철성에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올 여름에 이 미국하고 제일 가까운 전 세계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 아닙니까?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도 그랬습니다. 이제 달러를 퇴출시켜야 된다. 그 정도 말 나올 때는요. 지금 미국은 급합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예. 근데 미국은 현재 미국의 지금 그 GDP가 21조 달러인데 포버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문 경제지에서 얘기했던 것은 미국의 그 부채가 실제 부채가 200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GDP 10배가 되는 부채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지탱해 나가는 게 이 달러의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가 50%대가 무너지면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제 평평하게 줄을 잡아 당기면 그 줄이 어느 고리가 약하면 고리가 약한 부분이 끊어지죠. 바로 지금 어느 약한 부분을 끊어질 지금 당기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계속 이제. 근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하루아침에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이게 이제 전문가들 요즘 경제 전문가도 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5년 안 넘어간다. 이미 미국은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국제 경찰 포기한다. 우리 이제 나토도 뭐 네토도 끝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제일 만만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기라면 기고 엎어지면 엎어지고 돈 내놓으면 돈 내놓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이 망하는 시나리오, 여러 사람의 망하는 시나리오 예를 다 들었으면 그 시간상 미국은 경제적으로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는 망하면 우리나라는 어째 됩니까?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건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하나. 관동군이 그 청나라 거기에 세운 나라가 어디죠? 만주국이죠. 만주국이 일제가 항복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존속했습니까? 없어졌죠. 그게 제 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말이죠. 지금 역사를 보면 중국은 50년마다 역사를 보면 그 긴 세월 50년만 나라가 하나씩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오래 간 겁니다. 근데 나라라고 하는 건요. 사람으로 치면 옷과 같습니다. 옷이 헐고 안 맞으면 바꿔 입어야죠. 민족은 몸입니다. 민족은 하나지만은 옷은 바꿔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단단합니다. 요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깁니다만은 요걸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또 행사 관계로 아쉬운 시간까지 하고 혹시 좀 따로 좀 자유수 받으실 분들은 식사하면서 따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울에서도 이미 다른 데서도 공개 석상에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국정원에다가 고발도 하고 경찰에 고발하는데 워낙에 자료가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레퍼런스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근거를 들이밀면